네, 국내시 체크인 메리츠금융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함께 나눌 얘기 먼저 어떤 이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인즉슨 이미 그리스에 대한 이 악재는 예전부터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뒤에 또 다른 악재가 숨어 있다는 얘기인지 제가 보기엔 좀 전자의 느낌이 좀 강한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제가 뭐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예. 뭐 그리스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느낀 게 오늘 출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출근할 때는 상당히 마스크 쓰신 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언론상에서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마스크 쓰신 분들이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와 뭐 같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가 지금 7월 5일 국민투표까지 좀 연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채권당 같은 경우는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아예 터질 건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과연 이제 이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라든지 그렉시트 수순을 밟게 된다면은 과연 그 이후에 이제 유로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기존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악재 속에서 오히려 좀 환호성을 더 지르시거든요. 더 싸게 살 수 있다. 왜냐면은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 한 네.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악재가 됐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저점 매수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좀 넘어가야 될 벽들이 좀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리스 얘기도 그렇고요. 뭐 일단은 지금 예단하기엔 참 어렵습니다만 중국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반등의 무게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컸었잖아요. 어제 하락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 봤을 때 그 그리스와 중국과 과연 이제 힘겨루기가 누가 이길까 네. 이건데 우선 그리스가 좀 이겼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기준금리라든지 지준율 동시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 그리스에 대한 문제를 방어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중국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 이런 완화 정책이 좀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뭐 이런 통화 정책이 아닌 지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그 예전부터 한때 뭐 펀드 유행했을 때부터 중국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지표 개선을 좀 확인을 해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리스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뭐 그런 상승에 대한 좀 모멘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기준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동시에 좀 부양책을 화끈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말 그리스 악재와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또 물론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지표 개선까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정책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바로 시장에 딱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그리스의 악재 때문에 좀 묻혀버렸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사실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회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저는 좀 우선 제가 항상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외국인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 외국인은 지금도 매도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매도를 할 예정으로 이제 전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사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종목들까지 파헤치자면 상당히 많지만 업종 크게 봤을 때 업종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매도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좀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형주, 중형주는 올라가 있는데 불구하고 대형주는 상당히 많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올라갈 준비를 밑에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업종으로 봤을 때도 타 업종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큰 업종들, 즉 뭐 제조업이라든지 운수 업종, 그리고 앞으로의 좀 상승 모멘텀이 있는 화학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문제가 좀 안정이 되고 다시 상승 모멘텀이 바뀌었을 때는 충분히 힘을 실을 수 있는 업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뭐 유통이라든지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들이면은 외국인들은 좀 소외되고 있는 업종들에 좀 매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증시가 유동성 장세로 바뀌었을 경우에 정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크게 실어가지고 증시를 크게 일구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로 지금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앞으로 좀 상승이 왔을 때 좀 강하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뭐 중형주, 소형주는 지금 지수 차트는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대형주는 뚝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외국인들은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투자자분들은 이때를 이제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좀 잘 가는 종목을 안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가 이제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를 하되 이제 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매수 기회가 어느 한 종목을 딱 편중해서 이제 뭐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개선 업종이라든 부분이 뭐 제약 업종이라든지 증권 업종, 뭐 화학 업종, 정유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섹터별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 업종이 IT라든지 자동차 업종인데 이쪽 업종들도 실질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다 하면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 정책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선된다 하면 다시 매기세가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단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지수 방어로 인버스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인버스를 많이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정말 내 포트에 인버스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방어적인 자세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편입보다는 지금은 약간 지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신규 편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격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 편입보다는 관심 종목을 보시면서 최대한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싸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좀 줄어들었을 때를 분할 매수 관점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악재가 줄어드는 시점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왜냐면은 어제도 장이 무너졌었고 오늘도 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제 같은 장에서도 막판에 끌어올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막판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거의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낙폭이 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는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들을 그럼 간단하게 좀 요약하자면 좀 어떤 부분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힘을 받고 있는 업종들, 뭐 제약 업종이라든지 증권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유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학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들이라든지 아니면 IT.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태준 대리는 이제 어쨌든 저가 매수의 지금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좀 예견이 돼 있던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큰 고민이나 충격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